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수입니다. 벌써 우리 5번째 만남이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분수 수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열이 분수 형태로 출제가 됐을 때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역시 분수 수열 문제를 풀면서 초기값을 잡는 연습, 그리고 분기문 작성하는 연습, 그리고 디버깅하는 연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어느 순간 초기값은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분기문은 이렇게 공식화시켜서 내가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이러한 어떠한 그 노하우가 생기게 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살펴볼 내용은 분수 수열이 나왔을 때 어떻게 여러분이 풀어내셔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지, 자, 분수 수열 문제 3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 가지 연습을 다양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강좌로 들어가기 전에 4강에서 문제 하나 내드렸던 거, 4강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다면 풀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4강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자, 문제 보면서 답을 살펴볼게요.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n의 초기값을 잡아야 되는데 썸의 초기값을 2를 줬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은 디버깅을 통해서 n의 초기값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n의 초기값을 몰라요. 그런데 썸의 초기값을 2를 줬단 말이죠. 그러면 자, 스위치 변수의 초기값을 0을 줬고, 그러면 자, n을 1 증가시켜라. 그러면 n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n값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1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밑으로 와서 보면 여기서 썸은 그럼 분명히 우리가 딱 예측하기에 썸에다가 n값이 누적되겠구나 하는 것들은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썸값에 n값이 누적될 건데 이렇게 누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썸값이 1이에요. 그러면 자, 썸값 1과 n값 얼마, 요게 어떻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썸값이 1이다. 요놈하고 그럼 딱 보니까 요놈이 연산되는 거네, 이래저래. 요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자, n값은 얼마? 2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n값이 2가 되기 위해서는 요 놈을 거쳐서 2가 나와야 되니까 n값의 초기값은 얼마를 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2를 줘야 되는 거죠. 1. 이해되셨죠? 따라서 n값을 초기값 1을 주고 썸값도 2를 주면 자, n값이 1에서 먼저 선증가돼서 2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1하고 2를 가지고 연산을 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판단해야 될 거는 여기로 덧셈이 오느냐, 여기로 덧셈이 오느냐. 자, 딱 봤더니 1과 2는 1-2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스위치 변수를 가지고 어디로 먼저 가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스위치 변수 값 0을 넣어놓고 0이냐 물었으니까 yes로 내려왔다면 yes로 내려오겠죠. 자, 따라서 1회전은 이쪽으로 온다는 소리죠. 그러면 2번에 들어가야 될 정답은 1회전에 1-2가 되어야 하니까 2번에 들어갈 정답은 썸-n이 되겠군요. 그래야 1-2가 수행될 거 아닙니까? 자, 1-2가 수행돼서 -1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스위치 값을 1로 돌려서 돌릴 거니까 자, n이 1 증가되면 n값은 이제 3이 될 거고, 그러면 이번에는 3을 어떻게 해야 된다? 플러스 3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스위치 값은 여기서 1로 돌렸으니까 노방향으로 해서 이쪽으로 오면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썸값에다가 n값을 이제 더해줘야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정답 찾으면 되겠죠? 자, 4번의 정답은 n값이 선증가가 됐고 여기서 n값이 후처리가 됐으니까 지금 얼마까지 가야 됩니까? 100까지니까 n이 100보다 작으냐라고 물어서 불러주면 되겠죠. 또는 n이 99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것도 정답이 되겠죠. 풀어내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차분히 풀어내신 다음에 이제 디버깅 하시는 거예요. 계속 돌려보면서 이번에 이쪽으로 올 거니까 자, 썸값에다가 n값이 플러스가 되겠구나. 그럼 2가 나올 거고, 자, 다시 돌아가서 n값이 1 증가되니까 n값은 4가 될 거고, 자, 이번에 n값 4가 되는 건 저쪽으로 내려가서 빼기를 할 거니까 여기서는 빼니까 -2가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자, 디버깅 하면서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여러분이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디버깅 하는 거 이런 것들 제가 하니까 쉬워 보여도 또 막상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 일시정지 하시고 자꾸 디버깅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n값과 썸값을 써놓고 순서대로 추적을 하는 거예요. n이 먼저 1 증가되고 1 증가돼서 2가 되고, 그 다음에 썸값에다가 n값 빼주고 그러면 1에서 2 빼니까 -1 되고, 이런 식으로 차분히 하나하나 값을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결국 디버깅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수의 값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 순서도를 돌려보면서 이 순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한 5회전 정도만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분기문이 맞는지만 검사하시면 돼요. 자, 분기문 맞는지 검사하는 건 공식으로 n값 증가했고 선 증가했고 후 처리가 됐으니까 n은 100보다 작으냐라고 물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똑같은 표현은 99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맞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직도 정답 못 맞추셨다라고 해서 좌절하실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걸 왜 못 풀었을까? 어느 부분이 내가 생각이 틀렸을까?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분수수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번 강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해법을 먼저 볼게요. 자, 일단 분수수열이 나오면 분자와 분모가 상호 연관성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분자하고 분모하고 가만히 매 항마다 분자와 분모가 일정한 규칙을 갖더라 그러면 분자와 분모의 규칙을 먼저 찾으시고요. 분자와 분모가 상호 연관성이 없다라고 할 때는 두 번째로 분자 분모를 따로 규칙을 찾는 거예요. 분자가 따로 어떻게 증가했는지, 분모는 따로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따로 아예 분리를 해서 분자와 분모를 분리해서 따로 규칙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분자와 분모가 어떠한 상호 연관성이 있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2분의 1, 그 다음 숫자가 3분의 2, 그 다음이 4분의 3 이런 식이 된다면 항이, 그 다음에 5분의 4 이런 식이 된다면 이거는 분자 분모가 연관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자, 분자보다 분모가 1 크죠. 분자보다 분모가 1 크죠. 분자보다 분모가 1 커요. 아, 이런 공통된 연관성을 갖는다면 그러면 분자값 하나를 가지고 분모를 구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 놈 하나 가지고 요 놈에다가 1 더하면 분모를 구할 수 있잖아요. 요 놈만 구해지면 요 놈에다가 1 더해서 분모를 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분자 분모가 연관성이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고 분자 분모가 연관성이 없다라고 할 때는 아예 그냥 분자끼리 어떻게 변하는지, 그죠? 그리고 분모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예 따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분자 따로, 분모 따로.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세 번째로 반복을 몇 번 할 거냐, 이거를 분자 변수를 가지고 할 거냐, 분모 변수를 가지고 처리할 거냐, 요걸 이제 여러분이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분수수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일단 모든 항이 분자 분모가 일정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때는 모든 항에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연관성이 없다라고 할 때는 분자 따로, 분모 따로 규칙을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자 변수와 분모 변수 중에 어느 놈을 가지고 반복을 종결 지을 거냐, 요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실제 38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쉬운 문제예요.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자, 50분의 49까지 진행되는 자, 요 합계를 구하는 수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고요. 변수는 두 개 주어졌어요. i라는 변수하고 h라고 하는 변수가 주어졌네요. 자, 바로 그러면 문제 분석 들어갈게요. 자, 분자와 분모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분자 분모 연관성이 있나 하고 쭉 봤더니 그렇네요. 연관성이 있네요. 그죠? 항상 분모는 분자보다 1 크더라. 한 놈한테만 적용되면 안 됩니다. 모든 항에 다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네. 맞네. 아, 1 더 크네. 1 더 크네. 그죠? 아, 분모는 분자보다 1이 더 크다라고 하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자, 따라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규칙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 분자보다 분모가 더 크니까 만약에 분자 변수를 i라고 한다면, 얘를 i라고 한다면 얘는 뭐겠어요? 그렇죠? i 플러스 1 아닙니까? 자, 얘가 i예요. 지금 i가 1입니다. 그러면 분모는 2니까 i 값에다가, 지금 i 값에다가 2를 더해주면 분모가 나오네. 그죠? 지금 i가 2가 됐어요. 그 i에다가 플러스 1하면 분모가 구해지네. 그러면 이 분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i라고 하는 변수를 썼다면 i가 분자. 그러면 그때 분모는,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는 물론 수학에서 뭐 몇 분의 몇 할 때 뭐 이렇게 쓰지만, 그죠? i 플러스 이렇게 쓰지만, 자, 우리 알고리즘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i 플러스 1. 자, 분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i 플러스 1분의 i.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i가 1이면 2분의 1. i가 2면 3분의 2. i가 3이면 4분의 3. 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 그죠? 분자와 분모가 상호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자와 분모가 상호 연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겠죠? 자, 이렇게 진행되는데 분모는 예를 들어서 2, 4, 8, 16. 자, 이렇게 진행된다면, 자, 만약에 2분의 1 더하기 4분의 2 더하기 8분의 3 더하기 16분의 4 더하기 32분의 5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분자와 분모의 공통적인 어떠한 규칙을 찾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예 분자 따로 띄란 말이에요. 이렇게 분자 따로 띄어가지고 분자는 1, 2, 3, 4, 5로 진행되네. 만약에 분자가 i 변수라면 i는 i 플러스 1이 반복되겠네. 그죠? 분모는 가만 보니까 2, 4, 6, 8, 16, 32. 자, 2, 4, 8, 16, 30 이렇게 진행됩니다. 가만 보니까 20 곱해지는 거네. 자, 따라서 분모 변수를 예를 들어서 a라고 했다면 a는 a 자신에다가 곱하기 2를 해나간다.
이렇게 따로 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놈분의 요놈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무슨 소린지 이해되셨죠? 그죠? 지금같이 분자와 분모가 어떠한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더라. 전부. 그런 경우는 분자 변수를 이용해서 분모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버리면 분자와 분모가 모두 연관성을 갖는 어떤 특징이 없단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하시라? 분자 변수 따로 생각하고 분모 변수를 따로 생각해버리라 이거예요. 분자가 1, 2, 3, 4, 5니까 i 플러스 1로 1씩 증가하는 누적산. 그 다음에 2, 4, 8, 16, 32 2씩 곱해졌으니까 만약에 a라고 하는 변수를 썼다면 a는 a 곱하기 2라고 표현하면 되잖아요. 저렇게 해서 a 값을 구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분수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저렇게 구해준 다음에 a분의 i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렇게 구해준 다음에 a분의 i. 그러면 자 i는 처음에 1, 그 다음에 a는 2, 그러면 2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i는 1 증가되니까 2가 될 거고 a는 2를 곱하니까 4가 될 거 아니에요. 4분의 2.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이 문제는 분자와 분모가 상호 연관성이 있어요. 분모가 분자보다 1 크다 이 소리죠. 자, 그리고 분자를 가만 봤더니 계속 2씩 증가해 갑니다. 그죠? 자, 따라서 이 분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 분수가 여기서부터 2분의 1부터 계속 여기까지 누적되는 걸 고르려면 어떻게 고르면 됩니까? 자, h 변수에다가 누적하면 되죠. 뭐를? i 플러스 1분의 i를 계속 누적하면 되죠. i 플러스 1분의 i가 뭐예요? 요거 아니에요, 요거. 요게 i 플러스 1분의 i잖아요. 그죠? 지금 i가 1일 때. i가 1일 때 i 플러스 1분의 i, 2분의 1이 되는 거죠. i가 2일 때 i 플러스 1분의 i, 3분의 2가 되는 거잖아요. 요 놈을 계속 h 변수에다가 누적을 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h는 h 변수에다 누적해라. 뭐를? 요 놈을 누적해라. 요 놈이 이 분수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되셨죠? 요거 이해되시죠? i 플러스 1분의 i가 어디서 나온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요 놈이 i면 분모는 i 플러스 1. 됐죠? 그래서 i 플러스 1분의 i. 요 놈을 계속 h에다가 누적해 나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수의 합계가 구해질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끝을 내야 되잖아요. 반복문을 끝내야 되는데 반복문을 끝낼 때 요 놈으로 할 거냐 요 놈으로 할 거냐인데 여기서는 요 놈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얘가 i니까. 그죠? 자, 따라서 i를 얼마랑 비교해야 됩니까? 49랑 비교해야 된다. 요걸 이제 머릿속에 딱 넣어놓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순서도 분석 들어갈게요. 3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도 이렇게 만들었네요. 간단한 순서도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i의 초기값을 0을 줬습니다. h의 초기값도 0을 줬네요. 자, 디버깅해 봅니다. i를 먼저 선증가시켜서 1을 만들었어요. 자, i가 1이 됐죠. h에다가 누적을 하는데 뭘 누적하냐면 i 플러스 1분의 i를 누적하랍니다. 그러면 i가 지금 1이에요. 그럼 i 플러스 1분의 i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자, 따라서 h에다가 뭘 누적합니까? 2분의 1을 누적하는 거예요. h에다가 2분의 1을 누적한다. 오케이? 됐죠? 자, 그리고 i가 49보다 작으냐? 자, i 값이 여기서 선증가가 됐고 후처리가 됐으니까 작으냐라고 했죠. 그리고 49랑 비교했다는 거. 분자의 마지막 값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예스로 돌아와요. i가 1 증가합니다. 자, 그럼 i는 1에서 얼마? 2가 되겠죠. 자, 디버깅 하는 거예요. 그 다음, h에다가 또 누적을 하래요. i 플러스 1분의 i를. 자, 지금 i가 2인데, i 플러스 1분의 i다. 그럼 얼마예요? i 플러스 1분의 i면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i가 2니까 지금 i 플러스 1분의 i. 자, 요 놈을 또 누적하네. 오케이. 자, 3분의 2 누적했죠. 자, 그리고 i는 아직 49가 안 됐습니다. 돌아옵니다. i 플러스 1. 자, 그러면 i는 1 증가돼서 3이 될 것이고요. 자, 역시 h에다가 i 플러스 1분의 i를 또 누적합니다. i는 지금 3이니까 i 플러스 1은 4가 되겠고 4분의 3을 또 누적하죠. 오케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죠? 아하, 맞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쭉 갔을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i가 49보다 작을 때 돌아가는 거죠. 선증가니까. 그러면 i가 48일 때 최종적으로 i 값이 48일 때 돌아가겠죠. 48일 때 돌아와서 자, 여기서 i가 49가 될 거 아닙니까? 자, 48에서 최종적으로 i가 49가 되겠죠. 자, 그리고 뭐라 했어요? i 플러스 1분의 i를 h에 누적해라. 자, 따라서 i가 49니까 i 플러스 1분의 i다 그러면 얼마예요? 50분의 49가 되겠죠? 자, 50분의 49라는 값이 최종적으로 누적되면서 그러면서 이 순서도는 종료. 그리고 h를 찍어라. 그러면 h 변수에는 2분의 1부터 마지막 50분의 49까지 합계가 저장되어 있겠죠. 따라서 전혀 하자 없는 순서도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순서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건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A라고 하는, 변수하고, B라는 변수 두 개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H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자, 보니까 A는 0, B는 1, H는 0을 줬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자, 디버깅 해볼게요. A, B. A 0 줬고요. 그 다음에 B는 2를 줬어요. 그 다음에 H라는 변수에는 또 0을 줬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A 1 증가합니다. 자, A 1 증가하니까 A 1 되겠고요. B가 1 증가하는데 왜 B의 초이값을 2를 줬느냐? B가 1 증가해요. 자, B가 1 증가합니다. 그럼 1에서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그래 놓고 H에다가 B분의 A를 누적합니다. B분의 A면 뭐예요? 얘가 B, 얘가 A니까 B분의 A면 2분의 1이네. 아, 그죠? 아, 그래서 2를 만들기 위해서 초이값 0을 줬고 2를 만들기 위해서 초이값 2를 준 거죠? 그래서 2씩 증가시켜서 1 만들고 2 만들어서 B분의 A. 아, 자, 따라서 H에는 B분의 A, 2분의 1이 누적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A 가지고 돌렸네요. A 가지고. 물론 여기서 B 가지고 돌려도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B를 가지고 돌렸다면 얼마? 그렇죠. 50과 비교해야 되죠. B는 분모니까. 똑같은 거죠. 그죠? 오케이. 어쨌든 A가 49가 안 됐습니다. 돌아가죠. A가 1 증가합니다. 그럼 너무나 쉽네. 그럼 A가 2가 될 거고. 자, B도 1 증가해요. 그럼 2에서 3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B분의 A를 H에 누적해라. B분의 A가 뭔데? 3분의 2 아닙니까? 따라서 3분의 2가 누적되니까 여기에 3분의 2가 누적되네. 너무나 쉽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때요? 앞에 거랑 틀리게 분자 분모 변수를 따로 만들어서 분자 따로 분모 따로 한 거 아닙니까? 분자도 2씩 증가하고 분모도 2씩 증가하더라. 근데 문제는 출발점이 다르죠. 분자는 0에서부터 출발해서 2를 만들고 분모는 1을 초기값으로 줘서 2를 만들죠. 그래서 1회 전에 2를 만들고 1회 전에 2를 만드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돌려준 거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자값을 가지고 종결을 줬어요. 따라서 A가 49보다 작으냐. 자, 왜냐하면 선증가 후철이니까 49보다 작으냐. 또는 B가 50보다 작으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상관없다 이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간단히 끝나죠? 오케이. 자, 디버깅 해보시면서 순서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0페이지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문제인데, 자, 이번에는 또 뭐가 달라요?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다 똑같은데 뺐다, 더했다, 뺐다, 더했다. 아하, 뺐다, 더했다 연산이 교대로 반복되는 수열이네요. 그죠? 그러면 짝수홀수 이용하든지 또는 스위치 변수 이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걸 머릿속으로 딱 넣어놓는 거예요. 문제 봤더니 I 변수, H 변수, 스위치 변수를 썼대요. 따라서 짝수홀수를 가지고 판별하는 게 아니고 스위치 변수를 이용해서 뺄 거냐 더할 거냐를 결정했다 이 소리죠. 순서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생각할 거 없어요. 바로 순서도 보면서 과연 이 순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자, 일단 이거는 우리가 이전 강좌에서 배웠던 1부터 100까지의 교차로 변하는 수열을 순서도를 다시 보는 겁니다. 자, n 0이고 썸 0이고 스위치 변수 0을 줬습니다. n을 1 증가시키니까 1 되겠죠. 0이냐라고 했으니까 1순위로 1을 오죠. 그럼 썸 플러스 n을 하니까 0 플러스 1이 1회 전에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스위치를 1로 돌리고 돌아와서 n은 1 증가되고 그 다음에 스위치가 0이냐 1로 오겠죠. 자, 따라서 썸 마이너스 n을 하니까 n이 1 증가돼서 2가 됐을 거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은 이쪽으로 가니까 n이 3이 되면서 3을 더해라. 자, 따라서 n은 3을 먼저 만들고 3을 더하고. 이전 강좌에서 했던 순서도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 이쪽으로 오죠. n을 1 증가시켜서 4를 만들고 그리고 이번에 이쪽으로 오니까 4를 빼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순서도를 조금만 변형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순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형식으로 나왔어요. 6번까지. 이걸 이제 여러분이 풀어내셔야 됩니다. 우리 조금 전 순서도를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셨다면 이 순서도 쉽게 풀어내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디버깅을 하는지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자, 일단 IH 두 개 변수를 줬어요. 자, 그러면 일단 두 개 변수 값 써놓고 디버깅 하면서 찾는 게 가장 좋아요. I 변수 초이값 0 줬고요. H 변수도 0을 줬네요. 스위치 변수 초이값을 0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I는 자, 그러면 I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보니까 I 변수하고 H 변수가 있는데 딱 보니까 여기서도 I 가지고 구분을 했네. 그러면 I가 마지막으로 50까지 진행되는 49분의 50이니까 어쨌든 I는 이게 뭘까? 자, 어쨌든 H값, I값이 있는데 I는 I 플러스 1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I는 I 플러스 1 아닐까? 일단 넣어봐요. 자, I는 2씩 증가하는 놈 아닐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I는 얼마가 됩니까? 이래전에서 0에서 1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스위치가 0이냐 물었어요. 자, 스위치 변수에 0을 넣어놨는데
0이냐라고 물었으니까 당연히 yes로 가겠죠. 잘 봐야 됩니다. 이쪽이 yes가 아니라 이쪽이 yes네요. 자, 따라서 1회전에 이쪽으로 오죠. 그죠? 자, 1회전에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h는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3번을 생각하기 전에 5번은 바로 나오죠. 지금 스위치 변수에 0을 넣어놓고 0이냐 yes 1이로 왔으니까 다음에는 저쪽으로 가려면 스위치 변수 값을 0이 아닌 값 1을 넣어주면 되겠죠. 물론 반드시 1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0이 아닌 값을 넣어주면 돼요. 통상적으로 1을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 1을 갖다 넣어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왔을 때 스위치가 0이냐 노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자, 요거 정답 찾았죠? 그럼 여기는 거꾸로 0을 만들어주면 되죠. 자, 스위치 변수 특성을 아신다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0이냐 그렇다라고 해서 왔으니까 1을 만들어줘야 이쪽으로 가겠죠. 자, 0이냐 아니다 1이에요 지금 1. 그러니까 반대로 또 0을 만들어줘야 다음에 또 1이로 올 거 아닙니까? 됐죠? 요거 이해되셨죠? 그러면 2번과 3번, 6번 정답만 고르면 되는데 그러면 자 지금 i를 1 증가시켜서 내가 2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 요게 h는 하고 썼단 말이죠. 그럼 분명히 우리가 구하는 건 수열이니까 누적산이 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더 볼 것도 없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h는 h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를 할 거냐 마이너스를 할 거냐 요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될 게 뭐냐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열은 분수 수열입니다.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아 가만 보니까 분자 분모가 연관성이 있네. 그죠? 분모는 분자보다 1 크죠?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아 분모는 분자보다 1 크다. 따라서 분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그렇죠. i 플러스 1분의 i. 우리 아까 했던 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i 플러스 1분의 i. 자, i 플러스 1분의 i. 요 놈을 할 건데 문제는 i 플러스 1분의 i를 더할 거냐 뺄 거냐를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가지고? 지금 i 값이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면 i 플러스 1분의 i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되죠? h 값은 0이죠? 그러면 0이라는 값하고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은 더해줘야 됩니까? 빼줘야 됩니까? 문제 보니까 2분의 1은 더해줘야 되네요. 오케이? 아하, 덧셈이네. 찾았어. 그러면 여기 정답은 h 플러스 i 플러스 1분의 i가 되겠네. 그러면 더 볼 것도 없이 이쪽으로 와서 i가 1 증가되고 이번에 이쪽은 i 플러스 1분의 i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는 h에서 빼줘야 되죠. h 마이너스. 아하. 그리고 i를 가지고 비교했습니다. 그럼 i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i가 분자 변수니까 49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i는 49와 비교해서 작으냐? yes. 그죠? 왜? i 값은 여기서 선증가가 됐고 후처리가 됐으니까 작으냐? 딱 떨어지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내가 찾은 정답이 맞는지 지금부터 이제 디버깅을 해보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일단 정답을 어설프지만 찾았어요. 자, i는 1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i 플러스 1로 찾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니까 이쪽이 더해줘야 되네. 따라서 h 플러스에 더합니다. 뭐를? i 플러스 1분의 i를. 그리고 0이니까 1로 왔으니까 스위치 변수를 1로 돌려줘요. 반대로 여긴 더했으니까 여기 빼줍니다. 자, 여기 빼줘야 되니까 h 마이너스에 이렇게 되더라. i 플러스 1분의 i. 자, 이렇게 찾았어요. 그 다음에 스위치 변수는 반대로 가야 되니까 0으로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i 변수를 49하고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답을 찾았단 말이에요. 자, 시험장에서 문제 풀렸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이제는 뭐합니까? 검증해보는 거예요. 내가 찾은 정답이 맞는지.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디버깅 해볼게요. i의 초입값 0 줬고 h의 초입값 0 줬습니다. 스위치 변수의 초입값 0을 줬어요. 자, 이거 가지고 추적하면서 찾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는 i 플러스 1 되겠죠. i가 선증가돼서 1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스위치가 0이냐? 스위치 변수값 0입니다. 따라서 S 방향으로 오니까 1위로 오겠죠. 그러면 h는 h값에다가 i 플러스 1분의 i를 누적해라. 그러면 자, h값은 0인데 여기다 플러스 하랍니다. 뭘 플러스 하냐면 i 플러스 1분의 i. i가 얼마인데 지금? 1이잖아요. 따라서 i 플러스 1분의 i다. 그럼 얼마? 2분의 1이 되네. 2분의 1. 오케이? 됐죠? 그죠? 자, 그리고 스위치 변수 값을 1로 만들어버리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전 끝났죠. 자, 아직 i는 49가 안 됐으니까 49보다 작으냐? yes. 쭉 돌아가서 자, 여기로 다시 돌아오죠. i는 i 플러스 1을 해라. i를 선증가시킵니다. 자, i 값이 이제 2로 증가되네요. 스위치 값이 0이냐? 스위치 값이 0이냐? 지금 0입니까? 아니죠. 스위치 값은 아까 여기서 1로 바꿔버렸어요. 그죠? 자, 스위치 값은 0 아닙니다. 따라서 노방향이니까 1로 떨어지죠. 뭐라 그랬냐면 h는 h에다가 빼라. 뭐를? i 플러스 1분의 i를 빼랍니다.
그러면 지금 i가 얼마예요? i가 2잖아요. i 플러스 1분의 i는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되겠네요. 3분의 2. 자, 요 놈이 i 플러스 1분의 i예요. 요 놈을 어떻게 하라 했냐면 기존의 h값 여기까지 더해진 거에서 빼라 그랬어요. 맞나? 맞나? 맞네. 3분의 2.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스위치 변수 값을 0으로 돌려라. 자, 따라서 다시 스위치 변수 값은 0이 됩니다. 2회전 끝났습니다. 디버깅 따라 하시고 계시죠? 생각하고 계시죠? 그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49가 안 됐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i를 1 증가시킵니다. 자, 그럼 i가 선 증가돼서 i 값이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스위치가 0이냐? 그렇죠. 아까 여기서 0으로 만들어줬어요. 자, 따라서 스위치 변수 값은 0입니다. 그러면 yes 방향으로 올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러면 h는 h값에 누적해라. 뭐를? i 플러스 1분의 i를. i가 얼만데? 3입니다. 그러면 i 플러스 1분의 i는 4분의 3 아닙니까? 4분의 3? 아하. 자, 4분의 3을 만들었어요. 얘를 어떻게 하랍니까? 더하랍니다. 더하래네. 4분의 3. 오케이? 4분의 3 더하기. 아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자, 그 다음에 스위치 값 1로 돌리니까 다시 얘가 1이 되고, 자, 다시 돌아오면 i가 또 1 증가돼서 얼마?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스위치 값 1이니까 노방향으로 와서 이쪽 수행되겠죠? 자, 따라서 h-i 플러스 1분의 i를 하니까, 자, i는 4니까 5분의 4가 될 거 아닙니까? 자, 5분의 4를 어떻게 하라고요? 5분의 4를 빼라고요. 오케이. 자, 5분의 4를 빼고. 자, 이렇게 계속 진행돼서 i 값이 얼마까지? 49가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i 값이 48일 때 돌아오겠죠. 자, 최종적으로 i가 48일 때 돌아올 거예요. 마지막. i가 48이 됐겠죠? 그럼 48에서 49가 되면서, 그죠? 이리로 돌아와서 49가 여기서 되겠죠? 49가 될 거고, 그때 어디로 갈까요? 49는 플러스니까 1위로 오겠네, 1위로. 1위로 와서 어떻게 될까요? 50분의 49가 되죠, 그죠? 자, i가 49니까 50분의 49 값을 이쪽으로 와서 최종적으로 더하면서 끝나면 끝난다. 쫑.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순서들 분석해서 정답을 찾고, 정답을 찾았다면 내가 찾은 정답이 맞는지 스스로 디버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자, 어려울 거 없어요. i의 초이값과 h의 초이값을 가지고 일단 i 값은 일씩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일단 i는 딱 봐도 여기서 i로 마무리를 졌잖아요. i는 0으로 시작했는데 49까지 진행된다는 걸 봤을 때 i 플러스 1이 되거나 i 플러스 2가 되거나 뭔가 누적산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럼 딱 봤더니 i 값이 1이 되고 그 다음 2가 되고 그 다음 3이 되고 4가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i 플러스 1을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봤으면 돌려보면서 정답이 맞는지 검증하는 겁니다. 여기서 스위치 값 0을 줬고 0을 줬으니까 1회전에 yes로 갈 건데 그럼 여기서 i가 맨 처음에 1이 될 거고 그러면 얘는 i 플러스 1분의 i는 2분의 1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딱 보는 거예요. 2분의 1이 더해줘야 되느냐 빼줘야 되느냐. 2분의 1은 0에다가 더해지면 되겠구나. 따라서 여기 들어갈 정답이 h 플러스 i 플러스 1분의 i.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는 빼줘야 되는 거죠. h 마이너스 i 플러스 1분의 i. 오케이? 됐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제 이렇게 디버깅을 쭉 하면서 내가 찾은 정답이 맞는지 스스로 검증해 보는 겁니다. 자, 차분하게 한번 여러분 강의 시청자시고 순서들 다시 쭉 살펴보시면서 완벽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문제 풀었고요. 42페이지 연습 문제 두 번째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또 역시 기출된 분수수열 문제입니다.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고 50분의 49까지 조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와 똑같은데 과연 어떤 식으로 또 순서들을 바꿔놨는지 처리 조건을 보니까 K라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S라는 변수와 스위치 변수 만들었어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죠? 자, 우리가 아까 봤을 때 I라는 변수가 여기선 K로 쓰였네요. 계산식의 수를 증가하는 변수랍니다. S 변수가 계산 결과를 누적하는 변수. 아까 우리 썸이라 그랬는데 여기선 또 S라고 이름 붙였네요. 변수 이름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스위치 변수를 썼습니다. 자, 순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입니까? 42페이지 순서도입니다. 자, 어려울 거 없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자, 우리 이제 5강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복잡한 순서도를 분석한다니. 그러나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기운 내시고. 자, 지금부터 분석합니다. 디버깅을 통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될 수열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4분의 3. 그러면 딱 봤을 때 분모 분자가 연관성이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죠? 1 크다 분모가. 그죠? 그러면 분자 변수 하나를 가지고 분모를 구해낼 수 있겠네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디버깅 합니다. K의 초이값 0. 그 다음 S의 초이값 0. 자, 스위치의 초이값 0. 이렇게 줬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K 플러스 1이 됐네. 그죠? 그래 놓고 여기서 K랑 또 비교를 했네. 그럼 딱 봐도 K는 뭐밖에 될 게 없어요. 누적연산 아닙니까? 이게 K 플러스 1번 정답 K.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K는 K 플러스 1. 됐죠? 자, 그럼 선증가돼서 K를 1 증가시킵니다. K값 1이 되겠죠. 스위치가 0이냐라고 물었어요. 스위치 변수 0 넣어놨네. 따라서 yes로 가야 되는데, 엄멈? yes가 없네. 이게 뭐야 도대체? 자, yes, no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때 t는 뭐냐면 true예요. true. 참. F는 뭐예요? false예요. false. 그러니까 얘가 yes고 얘가 no입니다. 아시겠죠? 또 yes는 어디 갔냐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능사를 출제하는 교수님하고 산업기사 기사를 출제하는 교수님이 아마 다른 것 같아요. 순서도 스타일이 좀 달라요. 자, 산업기사 기사에선 yes, no로 나옵니다. 자, 어찌됐거나 true. 자, 지금 0을 넣어놓고 0이냐 물었으니까 true.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래전에 이쪽으로 오겠구나. 이걸 땅에다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해줘야 되느냐 빼줘야 되느냐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힌트가 될 수 있는 거. 요 놈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 놈밖에. 이 두 놈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S는 S 마이너스, S는 S 플러스. 이 너무 쉽네 이거. 역시 기능사라 너무 쉽다. 이쪽에 마이너스 좋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좋네요. 2번 들어갈 거 뭐예요? 누적산 아닙니까? S는 S 더하기. 이거밖에 더 있어요? 너무 쉽네. 이게 기능사의 한계죠? 그죠? 당연하잖아요. S는 S에다가 누적해라. 얘는 더하고, 얘는 빼고. 문제를 잘 냈으면 이쪽으로 더하기가 들어가느냐, 이쪽으로 더하기가 들어가느냐. 그걸 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내면 또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거 채워넣는 거 나왔어요. 누적산이란 것만 알아도 S는 S 플러스, S 마이너스. 답 다 좋네. 그러면 우리가 골라낼 거 요것만 고르면 되네. 요것만. 분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분수를 가만 봤더니 1일 때 2고 분모는 2일 때 분모 3이고 3일 때 분모 4더라. 그러면 이 값이 K 아닙니까? 그럼 분모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그렇죠. K 플러스 1분의 K 아닙니까? 너무 쉽네. 그럼 여기 정답은 S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K. 너무 쉽네. 이 맥빠지네. 그죠?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야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좀 여유를 부려야 돼요. 이 너무 쉽잖아. 조금 뭔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뭔가 좀 이렇게 막 그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이게 싱겁잖아요. 그죠? 자, K 플러스 1분의 K 더해주고 이쪽에서는 K 플러스 1분의 K를 빼주고 자, 그리고 이쪽에서 스위치를 1로 돌리니까 당연히 여기는 스위치를 0으로 돌려야 되고 커져주는 문제 아닙니까? K 변수는 분자 변수입니다. 어디까지 가요? 49까지 가야 되죠. 49까지. 따라서 K는 작으냐? K값 선증가, 후처리. 따라서 49보다 작으냐? 더 풀 게 없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린 뭐만 하면 됩니까? 디버깅을 통해서 내가 찾은 정답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돌려보겠습니다. 자, K값 1이 됐어요. 스위치값 0입니다. 0이냐? yes, 1위로 왔어요. 그랬더니 S에다가 누적하랍니다. 뭐를? K 플러스 1분의 K를. K 플러스 1분의 K는 K가 1이니까 K 플러스 1하면 얼마? 2분의 K 플러스 1은 2고 2분의 K는 1. 요 놈을 어떻게 해라? 더하라 그랬어요. 자, 따라서 S값 0에다가 더하라. 자, 0 더하기 2분의 1. 0 더하기 2분의 1. 맞네요. 그죠?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자, 그 다음. 스위치 변수 값을 1로 돌려라. 자, 잊지 말고 스위치 변수 값 1. 자, 아직 K는 49가 안 됐으니까 돌아갑니다. K를 1 증가합니다. 자, K 1 증가하면 1에서 2가 되죠. 자, 이거 디버깅 하는 거 여러분도 써보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눈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거 보고 직접 따라하시면서 몇 번만 해보시면 되는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막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볼 때는 쉽죠? 그런데 이거 돌려보면 막 헷갈려요. 저랑 같이 차분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K값 2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로 돌아와서 K값 2가 됐고 스위치가 0이냐? 1로 돌렸죠. 따라서 no로 가야 됩니다. no, false. 1위로 와요. 자, 1위로 오니까 S값에서 빼라. 뭐를? K 플러스 1분의 K를. K가 얼마인데? 2죠. K 플러스 1분의 K는 그렇죠. 3분의 2가 되겠네요. 3분의 1을 자 S값 누적된 이 값에서 어떻게 해라? 빼라. 3분의 1을 빼나요? 오케이. 그리고 잊지 말고 스위치 변수 0으로. 자, 따라서 스위치 변수 다시 0. 자, 49가 안 됐습니다. 다시 돌아왔죠? K 1 증가합니다. 자, 한 번만 더 돌려볼게요. K는 1 증가돼서 3이 되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스위치가 0이냐? 스위치 값이 0입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true로 갑니다. S에다가 더하랍니다. K 플러스 1분의 K를. 자, 그럼 S에다가 더합니다. K 플러스 1분의 K. K 플러스 1분의 K는 3이니까 4분의 3이 될 거 아닙니까? 오케이? 자, 요 놈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라고요. 오케이. 4분의 3 더하죠. 됐네요. 자, 이렇게 진행되면 아하. 하자 없는 순서도. 자, 마지막 요 놈만 딱 확인하면 되죠? K는 분자니까 49보다 작으냐라고 해야 되겠죠. 왜? 분자는 49까지만 간단 말이에요. 됐죠? 그리고 K는 선증가 됐고 여기서 후처리가 됐으니까 작으냐라고 부등호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분석 끝났고 이렇게 돌려보면 신나는 마음으로 시험장 나오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죠, 그죠? 풀어낼 수 있겠죠? 이해 안 되시면 강의 시정지하시고 다시 쭉 들어보시면서 하나하나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싱겁네요.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분수수열이 나왔을 때 어떻게 여러분 풀어야 되느냐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자, 일단 분수수열이 나왔을 때 해법은 분자분모가 상호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는 이번 시간에 분자분모가 연관성이 있는 경우만 풀었어요, 그죠? 분모가 분자보다 항상 1 크더라. 그러니까 형태가 어떻게 됐냐면 분모는 분자가 K일 때 분모는 K 플러스 1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분수를 구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분자 분모가 연관성이 없더라라고 할 때는 분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분모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놓고 분자 분모의 규칙을 따로 찾아내셔야 된다. 그리고 분자 분모 변수 중에서 어느 놈을 가지고 종결을 지을 거냐, 분기문에 어느 놈을 가지고 할 거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얘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분자 변수를. 그러나 만약에 분자 분모가 규칙이 없어서 분자 변수하고 분모 변수를 변수를 따로 만들었어요. 분자 변수를 A라 그랬고 분모 변수를 B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종결 지을 거냐, 얘를 가지고 종결 지을 거냐, 분기문을 어느 놈을 가지고 만들 거냐. 최종적으로 49분의 50분의 49다. 얘를 가지고 종결 지을 거면은 49랑 비교해야 되고, 얘랑 같이 비교해서 종결 지을 거면 50이랑 비교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분자 분모 중에 어느 놈을 가지고 반복문을 종결 지을 건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우리는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해 나가는, 시험장에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전 강의 아마 듣고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은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입식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문제 못 풀어요. 지금같이 순서들을 보고 순서들을 분석하고 디버깅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는데, 야, 이거 아까 우리 첫 번째 봤던 순서들랑 똑같네. 뭐가 틀려요? 여기다 가로쳐놨고 여기 I 초기값이 1을 줬다는 거. 그럼 H는 뭐를 줘야 될지. 자, 이 문제를 또 풀어보시고 여러분들 디버깅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디버깅으로 찾으셔야 되는데, 요 I 값을 1을 줬다라고 하는 이 힌트를 가지고 H의 초기값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제가 힌트 다 드렸어요. I의 초기값 1을 가지고 H 값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요거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 문제에서는 1번 찾는 걸 여러분이 강의 일시정지하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답 나오셨습니까? 나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답은 궁금하시겠지만 다음 강좌에서 공개를 할 거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증가값이 다른 수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내셔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5번째 강의 준비된 내용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